여러분, 혹한의 겨울산을 오르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다면 그 순간 무엇이 가장 간절할까요? 몸을 지켜줄 따뜻한 패딩 한 벌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패딩이 무려 한국에서 온 것이라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벌의 옷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여정을 다룹니다. 미국 북부에 얼어붙은 산속, 수많은 등산, 장비들이 힘을 잃어가던 두 곳에서 한 등산가가 한국 패딩을 만나며 겪은 기적 같은 변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이 가진 특별한 기술과 문화에 매료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진짜일까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 그 여정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살고 있는 잭슨 브루크입니다. 제게 가장 큰 열정이자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등산이에요. 미네소타의 겨울은 정말 가혹합니다. 특히 제가 사랑하는 겨울 산행은 말 그대로 극한의 생존 게임이에요. 영하 40도를 밑도는 추위와 싸워야 하죠. 등산 가는 환경에 맞는 장비가 생명줄인데 특히 패딩 같은 방한 장비는 목숨과 직결됩니다. 몇 년 전 저는 그 유명한 미국 브랜드의 최고급 패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였죠. 그런데 몇 차례의 혹독한 등산 후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어요. 지퍼가 망가지고 방수 기능은 떨어지고 무엇보다 따뜻함이 사라졌죠. 매번 고가의 장비를 교체하는데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제 오랜 친구 스티브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무역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잭슨, 너 한국에서 만든 패딩 한번 써볼래? 요즘 엄청 핫하다던데. 한국 패딩. 솔직히 처음엔 코웃음부터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최고급 장비를 제쳐두고 한국산 패딩을 믿으라니요. 한국에 대해 아는 건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뿐이었는데 방한복이라니요. 그런데 스티브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샘플 하나 보내줄게. 써보고 나중에 솔직하게 말해줘. 아마 깜짝 놀랄걸? 그렇게 해서 스티브가 보내준 한국산 패딩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와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스티브가 보낸 패딩은 며칠 뒤 제 집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상자를 열었을 때 제 첫 반응은 그냥 평범하다 싶었어요. 미국산 패딩에 비해 특별히 화려한 디자인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손에 들자마자 느껴지는 촉감이 달랐습니다. 옷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부드러웠어요. 스티브가 동봉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패딩의 이름은 한파 9000. 한국에서는 영하 30도에서도 착용하는 옷이야. 믿기지 않겠지만 체감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엄청나다고 하더라. 너의 평가가 기대돼.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의심이 되었지만 이왕 받은 거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던 겨울 등반을 앞두고 패딩을 가방에 챙겨 넣었죠. 그리고 등반 당일 저는 새벽 5시에 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35도까지 떨어졌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을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산 패딩 대신 한국산 패딩을 꺼내 입었을 때는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 몸을 둘러싼 그 부드럽고 단단한 느낌은 꽤나 신뢰를 주었습니다. 산행은 점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강풍이 몰아치고 발은 눈 속에 파묻히기 일쑤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몸은 춥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손끝부터 얼어붙을 정도의 기온인데도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체력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제 몸은 여전히 따뜻하고 쾌적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내려오는 길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한국 패딩의 라벨을 한참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 작은 옷이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니.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일까? 한국 패딩에 대한 첫 경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혹독한 미네소타의 겨울에서도 문제없이 버텨준 이 옷은 단순한 방한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패딩이 가진 비밀이 궁금해졌습니다. 스티브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죠. 스티브, 이 패딩 대체 뭐야?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데도 따뜻하지?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이 꽤 일반적이야. 특히 방한복은 그 나라의 연구와 개발이 엄청 활발하거든. 스티브의 말에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 패딩 브랜드가 사용한 기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잭슨, 이 옷 안에는 그냥 솜이나 깃털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한국은 발열 소재와 보온 기술을 연구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 이 패딩은 특수 섬유와 열을 반사하는 안감 기술이 적용됐어.
덕분에 얇고 가벼우면서도 온도를 오래 유지하지. 또 이중 방수 처리가 돼 있어서 땀이 차지 않으면서도 외부로부터 완벽히 보호해주지. 듣고 나니 더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패딩이 단순히 한번 운 좋게 잘 만든 옷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 그리고 수많은 연구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옷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일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패딩의 제조사를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회사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창립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혹한 속에서도 누구나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객의 생명을 지키는 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K-팝과 드라마만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열정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 환경이길래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그 이면에 담겨있는 스토리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티브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스티브, 나 한국에 가볼까 생각 중이야. 이 패딩을 만든 사람들과 직접 만나보고 싶어. 스티브는 놀라면서도 기뻐 보였습니다. 잭슨, 진짜로? 그러면 내가 한국 회사에 연락해서 공장 견학을 한번 주선해 볼게. 너 후회하지 않을 거야. 몇 주 뒤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공존했죠.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스티브의 소개로 저는 한국 패딩 제조사의 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광경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어요. 자동화된 기계들이 돌아가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방한복을 제작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집중력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기술 연구팀의 설명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죠. 잭슨 씨, 우리는 단순히 따뜻한 옷을 만드는 걸 넘어서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이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패딩의 소재는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며 극한 환경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설명 이상이었습니다. 말 속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고 그 열정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 패딩 제조사 본사 견학은 저에게 단순히 기술 이상의 가치를 알려준 시간이었지만 진짜 감동은 공장에서 만난 한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던 중 스티브는 저를 한 명의 기술자와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잭슨 씨, 반갑습니다. 저희 패딩을 입고 등산을 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결국 저는 제가 원했던 패딩 제작에 얽힌 특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패딩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저희 팀은 몇 년 동안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소재가 충분히 가벼우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몇 번이고 다시 설계하고 시험하고 개선하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옷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품이 완성됐을 때 첫 번째 사용자로 극지방 연구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피드백은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서 이 옷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감정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옷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죠. 견학이 끝난 뒤 회사의 대표가 저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잭슨 씨, 한국에서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추운 환경에서도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마음이 저희 제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저희 패딩을 입고 무사히 산행을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뒤에는 단순한 혁신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항에서 처음 느꼈던 한국의 친절함과 공장에서 만난 기술자들의 열정, 그리고 대표의 따뜻한 말들을 떠올리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져야 해. 내가 직접 이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어. 한국 패딩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 나라를 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정 동안 서울의 명소를 둘러보고 현지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러던 중 저는 뜻밖의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들렀습니다. 현지의 음식과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따뜻한 국물 요리가 눈에 띄어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하는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 메뉴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종업원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메뉴를 가리켰죠. 그런데 음식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어떤 남성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시선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어렵게 고르세요? 그는 서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표정은 차가워 보였어요. 순간 저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말하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자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며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잠시 후 음식을 다 먹고 나가려는데 그 남성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그의 손에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거 받아요. 여기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어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는 봉투를 건네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한글로 적힌 쪽지와 함께 한국 전통 음식에 먹는 방법을 적어 놓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음식의 이름과 간단한 영어 번역도 덧붙여져 있었죠. 그 순간 저는 큰 오해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투가 조금 어색했던 건 영어가 서툴렀기 때문이지 의도가 나빴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였죠. 이 작은 사건은 저에게 한국 사람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구나. 한국 회딩의 따뜻함도 이곳 사람들의 마음과 닮아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봉투에 들어있던 쪽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정성스러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길 바랍니다. 한국 음식이 낯설더라도 천천히 즐겨보세요. 환영합니다. 짧지만 따뜻한 이 메시지는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처음 그 남성을 봤을 때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이 지금은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진심은 단순한 친절의 한마디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낯선 외국인에게도 세심하게 신경 쓰며 배려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순히 한국 패딩의 기술력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작은 행동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국 패딩을 처음 받았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을 다시 떠올리며 저는 그 패딩을 만든 사람들에게 짧은 감사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네소타에서 온 등산가입니다. 당신들이 만든 패딩 덕분에 저는 영하 40도에서도 따뜻하게 산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 패딩 뒤에 숨겨진 열정과 따뜻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저 같은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지를 마치고 나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국 패딩은 단순히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기술력, 그리고 진심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이 감동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미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단순히 패딩의 우수성을 알리는 걸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이 가진 특별한 문화와 정신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제 안에서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그동안의 경험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강변에서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돗자리를 펴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은 제가 경험했던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닮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느낀 모든 것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과 펜을 꺼내 들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패딩은 단순한 옷이 아니다. 첫 문장을 쓰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담아야 할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패딩이 단순히 기술력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열정, 따뜻함,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 옷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입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가진 특별한 철학과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모를 마친 뒤 저는 패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패딩은 이제 단순히 등산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짧은 영상을 하나 촬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북부 미네소타에서 온 잭슨 브루크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한 벌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열정과 따뜻함을 배웠고 이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가진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딩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이 특별함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다고요. 이제 제 여정은 끝났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패딩의 이야기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잭슨, 그 패딩이 그렇게 대단했어? 한국 제품이라고?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처음엔 믿기 힘들어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기술력과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반응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패딩을 입고 한겨울 산행을 떠난 후 그 성능을 직접 체험한 몇몇 친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이렇게 가볍고 따뜻할 수가 있나? 이 질문은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감동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열정과 철학이 담긴 메시지라는 것을요. 이후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한국 패딩과 관련된 리뷰와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채널은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구독자 수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제 영상에서 단순한 리뷰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패딩의 장점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이 패딩이 가진 진짜 매력은 단순히 따뜻함이 아닙니다. 이 옷 뒤에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댓글에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의 기술력, 정말 놀랍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패딩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다니 한국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이런 반응들은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다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 패딩 제조사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잭슨 씨의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제품과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후로 저는 단순히 한국 패딩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 음식에 대해, 또 한 번은 한국의 대중문화와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상마다 사람들의 관심은 더 커졌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가 시작한 작은 활동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 패딩은 이제 미네소타의 겨울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배운 건 단순히 한 벌의 패딩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제가 배운 따뜻함과 열정을 다시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준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을 경험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분명히 제 이야기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여행지는 한국으로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를 넘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패딩 한 벌을 통해 단순한 따뜻함을 넘어 열정과 배려, 그리고 진심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따뜻함과 특별함을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 세계와 함께 나누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